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본 것 같죠? 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번 주에 또 마지막 수업, 또 4월 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내일 석가탄신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마지막 수업이죠. 4월의 마지막 수업. 조만간 온라인 수업도 이제 끝마쳐질 것 같은데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복조합의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미처 못했던 경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로 문제를 중복조합으로도 풀어보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531 해오라고 했죠. 프로젝트 531 간단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역대 수능 기출문제 또 369 평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복조합은 교육과정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등장했을 때 굉장히 빈출됐어요. 빈출되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살짝 주춤하다가 이번에 수능은 확통을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확통이 선택이 된다면 중복조합은 필수 불가결하게 수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각설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부터 여러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뭐가 느껴지는가?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보니까 선택의 상황이 될 수 있네요. 왜냐면 나 조건에서 보니까 ABC의 크기순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크기순이 정해진 상태에 대해서 봤었죠. 그리고 A, B, C의 곱은 홀수이다.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 조건은 당연하게 A, B, C 모두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나 조건은 우리가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 3, 5, 땡땡땡 19까지 홀수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A, B, C 3개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도 괜찮겠죠. 1, 1, 17 이렇게 선택되면 A, B, C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개수 세는 거 당연히 20개의 홀수 반이니까 10개겠죠. 그렇지만 이런 형태로 보면 이런 걸 수열의 형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저기 수원에서 수열을 좀 배울 겁니다. 그럼 2k-1에 k에 1이 들어간 꼴이고 2가 들어가면 3, 3이 들어가면 5죠. 10이 들어가면 19니까 총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종류 중에 몇 개만 선택해? 중복 허용해서 3개만 선택한다. 끝났죠? 12C3이죠.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여러분. 나눠주면 2고요. 220.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4점입니다. 이제 3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역시 수능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15, 16, 1년 사이에 경량이 별로 안 바뀐 걸 볼 수 있죠. 음이 아닌 정수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 정수해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조건을 한번 탐구해보죠. A, B, C, D, E 중에서 0의 개수는 2다. 0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네, 음이 아닌 정수해의 꼴이죠. 방정식에.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가하 조건으로부터 뭘 생각해야겠어요? A, B, C, D, E 중에 0인 거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5개 중에 2개 0인 거 선택하면 10개의 가짓수가 있겠죠. 0인 거 선택. 그러면 남은 거 0이 아닌 것이 몇 개가 남겠어요? 3개가 남겠죠. 네, 그 3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3개는 X, Y, Z라고 할게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X, Y, Z 합쳐서 10이 돼야겠고, 얘네가 0이 아닌 거죠. 그 말은 X, Y, Z가 모두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x 다시를 x 마이너스 1, y 다시를 y 마이너스 1, z 다시를 z 마이너스 1로 잡는 유명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7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그러면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세 종류 중에 중복환수 7개 선택. 네, 그러면 뭐예요? 9C 7, 9C 2랑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9 곱하기 8이죠. 4, 9, 36이고요. 여기 위에 10개가 있으니까 결국 10 곱하기 36, 360. 답은 4번. 쉽죠? 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뒤로 빼서 설명하겠다던 문제 기억나나요? 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문제인데요. 가로 또는 세로 길이가 3 이상 직선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중복순열이죠. 네, 중복순열인데 특별한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뭐 A, 위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하면 결국에 A가 네, 6개 있고 B가 3개 있는 상황을 이제 순열로 표현한 거죠. 중복 순열로 표현해서 그 경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결국에는 가로 또는 세로가 3 이상인 구간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A가 3개 연속되거나 또는 B가 3개 연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가 3연속 배열이 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4연속은 안 되고 3연속만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데 일단 A 기준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이 이제 A가 3연속이 될 수도 있고 4연속이 될 수도 있고 5연속이 될 수도 있고 6연속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하면 뒤에 B의 상황도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지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3연속 배열이 되면 이런 경우는 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번 이런 상황 볼까요? 일단 AAA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4연속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B를 꼽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A가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B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 네, 되나요? 두 번째 AAA는 일단 배열해주고 B를 넣어주는데 나머지 A들이 A가 두 개만 따로 떨어져 있고 또 A가 하나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 B가 구분을 짓는 형태. 세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AA에 있고
네, 이 뒤에 묶음들이 막 분리가 되는 상황이죠. B로 구분 지어주고 또 B 있고 A 있고 B 있고 A 있고 이런 식으로 A들이 배열이 되는 경우. 선생님이 왜 이런 경우를 케이스를 일일이 구분하냐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남는 A나 남는 B의 경우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분하면 일단 이 각각 케이스는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자, B 두 개만 더 배열하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 B의 왼쪽에 들어가나 오른쪽에 들어가나 결과적으로 배열이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 B가 어떻게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들어가도 되냐면 요 한 군데에 몰빵으로 B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B로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거는 세 자리의 선택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그 세 선택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즉, 어떤 상황이에요? 3. 세 개 선택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3H2의 상황인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거는 4, C, 2.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A의 배열은 더 고려할 필요 없이 B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네, 여기 적어줄게요. 6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배열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B 하나 배열 남았죠. 자, B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배열하는 경우니까 4C 1이 되겠네요. 네, 게다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A의 배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 세 개도 이제 지극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3팩 요렇게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가지? 네, 6, 4, 24가지입니다. 3번을 볼게요. 자, 요런 경우를 보면 A는 6개 다 썼고 B도 네, 3개 다 썼죠. 그러면 뭐 B가 더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A의 배열만 한번 신경을 써보면요. 네, 요 4개의 꼴이 저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사이사이 B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거 A가 3개가 있으니까 3팩분의 4팩 이렇게 해서 4가지 4가지 배열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4가지 4가지 일단 그래서 이 첫 번째 A가 3연속이 나오는 케이스는 3연속이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34가지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3연속부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4연속부터 또 5연속, 6연속은 조금 더 간단한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A가 4연속인 경우를 보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확대 A 먼저 배열해주고 5연속 되면 안되니까 B 하나 꼽아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A 2개 남았는데 두 개 한꺼번에 배열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A가 배열이 되고 B 놓고 A가 저끼리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네, 케이스가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케이스 계산해 봅시다. B가 2개 남았죠. 그럼 이 두 개의 B가 배열될 수 있는 곳은 네, 아까랑 똑같죠?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만 배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4C 예상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 A끼리 배열이죠. 네, A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결국
6 곱하기 2를 해서 1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2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가 하나 있죠? b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리가 있네요. 네 자리 중에 하나를 택해서 b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a의 배열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2팩분의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4, 3, 12, 12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12가지, 12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4연속이 되는 경우는 총 24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A가 5연속이 되는 경우. 지금부터 좀 간단해지는 게 느낌이 옵니까? 네, 첫 번째로 AA, AA, A 5연속 깔아주고요. B가 S야지 구분이 서겠죠. 그 다음에 A 요런 꼴입니다. 그리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세 개고 B는 두 개 남았죠. 그럼 뭐겠어요? 세 개의 선택지 중에 중복호형 두 개 선택. 이게 B의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A의 배열을 생각하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3H 아까 6이었죠. 계산해보면 12. 자, 5연속인 배열은 이게 끝이죠. 마지막으로 A가 6연속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하나밖에 없겠죠. AA, AA, AA 이렇게 쭉 해주고 B, B, B 이렇게 남겠죠. 이거는 뭐 그냥 이 네 개를 지금 마음대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이거 한 묶음을 생각하면 3팩분의 4팩 즉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연속인 경우 4가지, 5연속인 경우 12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의 배열을 봤으니까 B의 배열 한번 볼게요. 그런데 B가 3연속인 배열밖에 신경만 쓰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B가 3연속인 배열이 앞에 A의 배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1번 케이스의 이 자리에 B가 두 개가 들어가면 B가 3연속인 경우가 돼버리죠. 예를 들어서 또 뭐 A가 4연속인 경우 이 자리에 B가 두 개가 들어가면 B가 3연속인 경우가 돼버리죠. 네, 마찬가지로 뭐 5번 상황도 이 자리에 B가 두 개가 들어가면 B가 3연속. 역시 이 세 개의 B가 한 묶음을 묶인다면 B가 3연속이니까 B가 3연속인 경우는 어때요? 앞에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나온 수들 다 더하면 되겠죠? 네, 34가지에 까만색으로 적어줄게요. 34가지 더하기 네, 두 번째 경우 24가지죠. 네, 세 번째 경우 12가지, 4가지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아주 계산이 빠르고 좋습니다. 74가지가 되겠네요. 네, 앞서서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경로를 생각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어, 결국 배열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네,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 풀이의 특징이 뭐였어요? 네, 케이스가 많다. 네, 케이스가 무려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값들을 더해줬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케이스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한 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 이상이 되는 직선 구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를 어떤 A라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이 경우의 정반대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A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A 여집합은 뭔가 보니까 가로 그리고 세로, 네, 다 부정이 되죠. 모두 길이가 3보다 작으면 되겠죠. 3 이상의 직선 구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3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좀 따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번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일단 네, 아까와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A,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B라고 설정하면 결과적으로 네, 전체 사건의 수를 한번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6개, B가 3개니까 3팩, 6팩 분의 9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 계산 뭐 9C3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3, 2, 1, 9, 8, 7 계산해주면요. 네, 84가지입니다. 자, 전체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하죠. 두 번째, 뭐 안 구했어요? 네, 우리가 A 여집합의 상황, 즉 가로 또는 가로 그리고 세로가 모두 3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한 번에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A, B로 표현하면 A, B 모두 3연속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B의 개수가 작잖아요. 개수가 작으니까 아닌 경우를 따질 때를 보면 B가 조금 따지기가 쉽습니다. 즉, 뭐 이런 상황을 볼게. 뭐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네, B, B, B가 이제 각계 전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모두 뭐 사실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사이고 반드시 A가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은 요 B들끼리의 사이가 되겠죠. 반드시 A 배치. 네. 그리고 플러스 3개 연속은 안 된다. 3개 연속 안 되고 2개 이하 묶음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보면 A 6개를 2개에서 4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중간에 2개 들어가는 건 최소 들어가야 되고 4개 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2개에서 4개 이제 묶음으로 나누는데 일단 그 한 묶음은 2개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떨어뜨려 보면 A 최대한 떨어뜨리면 개수가 많으면 좋겠죠. 4개짜리 로 생각하면 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6개를 나눌 수 있겠죠. 3개 묶음으로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죠. 3개 묶음으로 나누면 AA 요거 2개 합쳐주면 되죠. AA 이렇게 나뉘는 경우죠. 네, 그러면 네, 더 2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6개니까 2개 묶음으로 나누면 3 플러스 3이 되거나 2 플러스 4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는 네, 3개 연속이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2개의 케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묶음을 나눠놨으니까 배열을 해주면 되는데 기억의 상황에는 네, 이 네 군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네 자리에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팩, 2팩분의 4팩이 되고요.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상을 보면 이게 다 같은 묶음이죠. 그러면 어딜 들어가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B가 있으면 A 여기 박아주고 A 여기 박아주면 나머지 A 한 묶음이 들어갈 위치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1번 케이스 있죠. 이 1번 케이스를 합쳐주면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B가 각계전 탈 수도 있지만 B 놓고 B는 두 개 따로 떨어뜨려도 3연속이 안 되는 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중간에 A 넣어서 구분 지어주고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A만 3연속이 안 되게 A만 3연속이 안 되게 적당히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을 한번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A의 자리가 있고 이쪽은 A를 반드시 배치.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A는 3연속 안 된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봤듯이 이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최소 여기 한 개는 들어가야 돼. 중간에 한 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A 6개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묶음으로 나눠야 된다. 최대 세 묶음이죠. 세 묶음에서 한 묶음도 고려를 해볼 대상은 되죠. 사실 여기 몰빵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한 묶음은 안 되겠어요. A가 6개나 되니까 요 한 군데 다 넣을 수도 없겠죠. 두 묶음도 안 될 겁니다. 두 묶음으로 나눠도 두 묶음은 2 플러스 4 또는 3 플러스 3 또는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한쪽에 A가 3개 이상 몰리는 경우가 돼버리죠. 결국에는 어 결국엔 세 묶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묶음, 2묶음은 자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묶음으로 나뉘는 경우는 역시 3개 이상 배치되면 안 되니까 AA 이렇게 나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경우가 별로 안 나오겠네요. 네, 세 군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앞선 배치에 따르면 B,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B랑 BB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것밖에 케이스가 없네요. 네, 두 개를 모두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A가 3개 연속도 안 되고 B가 3개 연속도 안 되게 하면 된다 라는 논리에서 일단 B를 3개 연속 안 되게 하는 거는 쉬우니까 B부터 3개 연속 안 되게 배열을 하자. 그리고 A가 3개 연속이 안 되도록 그 상황에 맞춰서 끼워주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이 6건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 총 경우 84가지에서 네, 앞에 A, B 모두 3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이 8가지와 두 가지를 합쳐서 8 플러스 2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74가지가 됩니다. 네. 요건 또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수하기가 좋은 요소들도 조금씩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531 풀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프로젝트 531에서 좀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풀어줬으면
모르겠다는 문제가 있으면은 질문방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아무도 안 올려줬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문제 또는 하고 싶은 문제를 올려줘서 그걸 수업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1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질문이 없어서 14, 15만 좀 풀어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는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 f를 구하는 겁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 자, 가조건은 f3은 짝수다. 나조건은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b가 a보다 더 크면 fb가 fa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 많이 했죠? 네, 증가함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x 집합이 1, 2, 3, 4, 5가 되겠고요. y가 1, 2, 3, 4, 5, 6입니다. f3의 값은 짝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잘 보인 색이 요 색으로 할까요? f3의 값이 짝수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 게 2, 4, 6이네요. 자, 그러면 가 조건에 의해서 일단 f3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2 또는 4 또는 6이다.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이 증가함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니까 2가 선택이 된다면 f3이 1, 2는 어디에 선택이 돼야 돼요? 네, 모두 뭐 1 또는 2 내에서 선택이 돼야 되죠. 만약에 f3의 값이 4로 선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1, 2의 값은 1, 2, 3, 4로 선택지가 늘어나죠. 네. 그리고 4, 5는 5, 6으로 4, 5, 6으로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F3이 2인 경우. 두 번째, F3이 4인 경우. 세 번째, F3이 6인 경우. 한번 보면, 네, 봤듯이 1, 2, 3, 4, 5, y가 1, 2, 3, 4, 5, 6. F3이 2일 때는 네, 남은 게 뭐가 있어요? 1, 2, 4, 5가 있죠. 네, 근데 1, 2가 대응이 되기를 네, 증가함수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1, 2까지밖에 대응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증가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죠.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선택만 하면 되고 1도 1을 선택하고 2도 1을 선택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중복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선택지가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보면 4, 5는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2부터 6까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총 몇 개의 선택지예요? 2부터 6까지니까 네, 5가지죠. 그럼 5개의 종류 중에 몇 번만 선택해요? 4 한 번, 5 한 번이니까 두 번만 선택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첫 번째 케이스에는 2h2 곱하기 5h2의 값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중복 조합 이제 암산 가능하죠? 3c1 곱하기 3c2 곱하기 6c2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3 곱하기 15죠. 네, 45까지. 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F3의 값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은 1, 2는 1, 2, 3, 4의 선택지를 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4, 5는 4, 5, 6의 선택지를 가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 두 번 선택할 때는 4개의 종류 1, 2, 3, 4 중에 두 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4, 5 선택할 때는 4, 5, 6 3개의 선택지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네, 5C2 곱하기 4C2가 됩니다. 그럼 10 곱하기 6이 돼서 60이 되겠죠. 자, 세 번째 F3이 6일 때죠. 자, F3이 6으로 갑니다. 참 신기한 상황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4, 5는 무조건 6으로 가야 되죠. 네, 그리고 1, 2는 선택지가 1부터 6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두 몰빵으로 6으로 가도 상관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1, 2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총 6개 선택지 중에 1, 2 두 번 선택하니까 6H2가 되겠고요. 결국 7C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 돼서 총 2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5 더하기 60 더하기 21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105에 21 더하면 126이겠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수속상 x, y, z 개수는 해서 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방정식, 의미 아닌 부정방정식꼴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건 뭐 간단하죠. 네, 이거는 중복조합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조건을 보니까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y 플러스 z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방법 택하겠어요?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합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런데 B는 뭐 A 안에 있는 개념이니까 B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Y 플러스 Z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Y 플러스 Z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를 생각하기가 훨씬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결국 이 A라는 거대한 A가 이제 전체 경우라고 보면 집합 안에 B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뭐 굳이 따지면 B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를 구하는 것보다 여기를 구하는 게 더 편리하죠. 네, 그래서 N A 빼기 N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3 H 10이 되겠죠. 네, 익숙하죠. 12C 10이고 12C 2랑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66까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비여집합 경우를 한번 보죠. 그럼 y 플러스 a 교집합 비여집합 볼게요. 그럼 y 플러스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결국 y 플러스 z가 0인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의미 아닌 정수 x, y, z니까 10, 0, 0이 돼야겠죠. y, z가 둘 다 0이 돼버려서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y 플러스 z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게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x 값은 자동으로 0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에는 y 플러스 z가 10인 상황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음이 아닌 정수 2h 1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11c 10이 돼서 11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절대 겹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생각해보면 1 플러스 11 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답 NA였죠. 빼기 NA 교집합 B의 요집합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66 빼기 12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54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복조합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뭐 중복순열, 뭐 기타 등등 있지만 특히 중복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고 또 유형별로 문제를 잘 분석해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그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이항 정리를 나가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531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와 맞춰서 쭉쭉 풀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것입니다. 1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준비해야 될 것은 교과서를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